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죠. 이제 여기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많은 거고 점수 배점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뭐 너무 많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해야 될 것이 많아서 이거는 그러니까 한 회차에 다 끝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기니까 좀 몇 회차에 나눠서 할게요. 이제 세 번째 페이지를 작성을 하실 때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지지가 않아요. 순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요 문제를 푸실 때 우리가 바로 이 페이지 작성을 할 때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거 안 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안 하고 넘어왔고요. 그리고 3페이지를 작성을 하실 건데 이 3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위에 있지만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하고 나면 이게 시험이다 보니 나중에는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시험은 조금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냥 작성을 하고 나서 하이퍼링크를 안 한 거를 까먹는다든지 그래서 아예 그거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간 부분 그거는 실제로 시험지에다가 체크를 하고 넘어오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시험지를 다시 보면서 안 한 거는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가서 이제 마저 이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실제로 문제를 작성을 해 볼게요. 저는 지금 세 번째 페이지 내용을 미리 다 작성을 해 놨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문제는 여기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 거 이거를 조금 작은 화면으로 한번 줄여서 볼게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아래쪽에 더 내려가면 빈 화면이 이만큼 남아져 있어요. 작성을 했을 때 아래까지 꽉 차는 게 아니에요. 문제 쪽에 보면 문제는 이 아래까지 다 차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편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덜 찬 거 그리고 표의 내용도 이제 이렇게 다르게 생겼고요.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문제에 쓰여져 있는 거에 맞추어서 다 수정을 해주시면 이제 밑에까지 잘 맞게 될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제목에 보시면 이 제목이 큰 글자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여기에 내가 이 제목부터 작성을 하겠죠. 제목을 작성을 하고 이걸 바로 블럭으로 지정을 해서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 크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단순히 이렇게 특정한 기능이 있는 거 이렇게 글자 크게 여기 교 노랗게 큰 글씨로 쓴 거 그림 여기 음영 그 다음에 여기에 강조점 넣은 거 표에 특정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 보면 각주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작성을 할 때는 안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먼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것처럼 특히 이 부분을 작성을 하실 때 이 앞에 있는 가나 그리고 기역 니은 이것도 작성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호를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내용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용만 쓰시고 그거를 넣는 기능에 맞추어서 이제 할 거예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여기 글자가 여기에 첫 번째 줄에 써져 있는 내용이 성과까지만 써 있고 아랫줄에 써 있죠 내용이. 그런데 얘는 쓸 때 여기 성과까지 쓰고 엔터를 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안내한다 라고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 커서가 아래쪽으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글자를 쭉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엔터를 치는 거 아니고요. 새로 시작을 할 때 여기에서 두 칸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또라는 글자를 쓸 때 두 칸 떼고 들어가시고 이 중에 한자 부분이 있어요. 한자 부분을 넣는 거를 잠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한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지워 볼게요. 한자로 넣고자 하는 그 글자를 일단 한글로 먼저 써주세요. 그 다음에 모색하고인데 일단 모색까지만 쓰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한자 키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왼쪽 옆에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여기에 모색이라고 하는 저 단어에 해당하는 한자의 종류가 현재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죠. 이 중에 맞는 한자를 고르시고 그냥 바꾸기를 누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자가 쓰여지는 형식은 여기 아래쪽에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위에 있는 이제 아래 다른 거는 다 보실 필요 없이 일단 위에 있는 세 가지 종류만 한번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있는 건 해당하는 한글을 그냥 한자로 바꾸는 거예요. 한글이 사라져 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건 한자가 먼저 나오고 괄호하고 한글을 쓰는 거고요. 세 번째 있는 거는 한글이 들어가고 괄호 안에 한자가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요 형식이죠. 요 세 번째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바꾸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윗부분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 제목은 굴림체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로 해라. 그리고 책갈피 이름은 도제라고 하고 덧말을 넣어라. 해야 되는 거 되게 많죠. 자, 이렇게 넣으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자, 요 책갈피 이름 도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앞 시간에서 하이퍼링크 안 하고 넘어온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지정을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제목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있는 이 제목 블럭 지정을 하셔서 자, 글자 바꾸러 가볼게요. 자, 글씨체 클릭하시고 이거 굴림 엔터 옆에 있는 거 18포인트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 18 엔터 그리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이렇게 가운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진하게 눌러야 되죠. 진하게가 여기 가라고 하는 여기 가가 여러 개가 써져 있는 것이 이게 글자의 속성인데요. 이 중에서 진한 글씨로 바꾸는 거 첫 번째 있는 가예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진한 글씨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덧말 넣기. 자, 덧말을 한번 넣어 볼게요. 덧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 윗부분에 조그만 글씨가 써 있잖아요. 이게 덧말이에요. 덧말의 내용은 도제 교육이라고 써 있죠. 이 제목을 블록으로 지정을 하시고 덧말 넣기. 덧말은 입력 메뉴 안에 여기 누르셔서 덧말 넣기. 여기에 있는 이 메뉴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입력이라고 하는 글자 누르시면 바로 여기에 메뉴가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덧말 여기에 있죠. 이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누르시면 돼요. 자, 같은 거니까 자, 얘를 눌러도 되고요. 자, 똑같은 게 열려요. 이렇게 본 말은 이미 쓰여 있어요. 우리가 제목을 썼기 때문에 아래쪽에 덧말에 도제 교육이라고 써주시고 저 덧말을 어느 방향으로 넣을 건지 위 혹은 아래 중에서 맞는 걸로 선택하시고 넣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위에 이렇게 들어가져요. 여기 이 상태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책갈피를 한번 여기에 넣어 볼게요. 제목을 써 놓으신 거에 맨 앞쪽에 넣으시고 책갈피도 마찬가지로 입력 메뉴 안에 들어 있고요. 아까 우리가 덧말을 넣었잖아요. 덧말 옆에 책갈피가 있어요. 자, 단축키는 컨트롤 K, B예요. 책갈피 눌러주시면 여기 책갈피 이름 나오죠. 책갈피 이름이 도제라고 쓰시고 그대로 넣기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넣으셨으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안 하고 넘어왔던 거 하이퍼링크 안 하고 왔었잖아요. 그거를 하러 가볼게요. 이렇게 책갈피 넣고 바로 가세요. 그래야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선택하고 입력 안에 들어있는 하이퍼링크는 이쪽에 있어요. 제가 화면을 이 하이퍼링크가 안 보여서 화면을 크게 다시 바꿨어요. 자, 하이퍼링크 눌러주시면 우리가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책갈피잖아요. 책갈피에 있는 어디? 도제. 우리가 저 뒤에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도제 만들어 놨던 거 자, 여기로 넘어가겠다 선택하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넣기.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작성하던 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화면을 제가 아까 원래 있던 화면으로 다시 돌려놓고 우리가 해보죠. 이렇게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문제와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화면이 두 개가 동시에 보여야 그래야 조금 이해하시기가 더 쉬워서 그래서 지금 작성하는 화면이 조금 원래 한 개의 화면만 나온 것보다 조금 작잖아요. 그래도 처음에 한 번은 이렇게 제가 두 개의 화면을 다 열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머릿말 기능을 넣어야 되죠. 자, 머릿말은 이 꼭대기에 있는 헤드라고 하는 거죠. 단축키는 컨트롤 NH고요. 이 머릿말이 오른쪽 부분에 나중에 이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될 건데 머릿말을 넣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이 커서 있잖아요. 이 커서가 사실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있어도. 근데 그냥 이왕이면 그냥 맨 앞에다 놓고 할게요. 맨 앞쪽에다가 자, 여기에 놓고 머릿말을 선택하는 건 컨트롤 NH를 이렇게 눌러 주시거나 자, 아니면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는 쪽 메뉴에 있어요. 자, 쪽 메뉴 안에 여기 머리말 꼬리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러 주셔도 돼요. 같은 거니까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그대로 머리말을 넣겠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이 시험에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실 필요가 없으세요. 현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채로 열릴 거니까 저거 안 건드리시는 거고 그대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 아래쪽에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순간 이렇게 흐릿하게 바뀌고요. 이 상태에는 이 아래쪽에 클릭이 아예 안 돼요. 이 상태는. 그래서 여기가 따로 열리는 거거든요. 이 여백 바깥쪽이 따로 열려서 여기에 지금 필요한 내용을 써주세요. 머릿말의 내용은 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주시고 이 머릿말의 기능도 이 머릿말의 폰트도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을 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눌러서 글씨체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면 여기 끝났죠. 이제 머릿말 하나 넣었으면 이제 우리가 요 나머지 것들을 하러 다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은 절대로 못 내려와요. 안 내려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말 꼬리말 닫기 이 위에 있는 메뉴 이거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 그래야 다시 원래대로 나와져요. 저 머릿말을 내가 쓰기만 하고 그냥 나와서 그러니까 폰트를 바꾸지 않거나 뭐 글씨 크기가 틀렸다거나 정렬을 안 했다거나 그래서 다시 수정하러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화살표하고 네모난 표시가 나와요.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머릿말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요거를 블록 지정해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고 다시 요거 닫기에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이제 나머지 밑에 거 이어서 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제일 윗부분에 있는 게 끝난 거고요. 이제 여기 교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맨 앞부분에 커서를 놓으시고 서식 메뉴 옆에 삼각형 버튼으로 눌러서 할게요. 그리고 자, 눌러주시면 여기 세 번째 있는 메뉴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래서 이게 문단이 시작이 될 때 첫 번째 나오는 글자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종류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네 가지 종류. 이 네 가지 종류가 뜻하고 있는 건 제가 화면을 지금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있는 건 여기 이렇게 줄쳐 있는 것이 있고 앞에 진하게 가라고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있는 건 그냥 한 줄에 맞춰서 하는 거. 두 번째 있는 건 두 줄에 걸쳐서 글자를 크게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 있는 건 세 줄에 걸쳐서 크게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첫 번째 있는 글자에 테두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 사각형을 그린 상태에서 테두리가 있으면 그 선을 긋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색깔을 어떤 색깔로 넣으라고 되어져 있는 대로 여기서 색깔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 부분이 글씨 궁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거죠. 테두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두 줄에 걸쳐서 있잖아요. 얘가 이 교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옆에 이렇게 두 줄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 이제 글꼴 궁서 그리고 밑에 면색에서 다른 색 기본 색깔에 있는 노란색 설정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그림을 넣기 전에 요거를 먼저 할게요. 여기 보시면 각주라고 하는 걸 넣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글자에 각주를 넣으래요. 이 각주라고 하는 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설명을 이 해당하는 페이지 맨 아래쪽 여기에 넣는 거예요. 각주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가 여기에요. 이 위치에 클릭하시고 각주는 컨트롤 N, N이 두 번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NN 눌러주시면 얘가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 밑으로. 해당하는 각주의 번호가 기역이에요. 동그라미 기역. 근데 우리가 지금 자동으로 나온 건 괄호 1번이잖아요. 일단 무시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먼저 쓸게요. 자, 번호 모양 바꾸는 건 그대로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번호 모양이 있어요. 자,
자, 번호 모양 눌러서 저기 문제에 있는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문제에 동그라미 기억 니은 기억이니까 요거 선택하시면 얘가 모양이 바뀌어요. 5cm로 넣어라 라고 돼 있잖아요. 5cm라고 돼 있어서 딱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몇 cm로 넣으라고 하는지 확인하셔서 그거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렇게 하면 각주 넣는 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각주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세요. 이제 계속 이어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문제에서 현재 우리가 이번 회차에서는 그림을 넣는 거까지 일단 할게요. 여기 문제를 보시면 그림 4번을 넣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림 4번에 이렇게 악수하는 그림 하나만 나와져 있고요. 이 그림을 문서에 포함시키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요 그림만 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 여백을 2mm를 띄워라. 그 그림의 크기는 40에 40이에요.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위에 그림 넣는 건 입력 메뉴 안에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대로 눌러서 ITQ 안에 픽처 안에 그림 4번이죠. 이거. 근데 그림 4번을 눌러서 보면 그림이 이 악수하고 있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림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거 이제 이게 그 문제예요. 그림을 자르는 문제거든요. 넣기를 누르시고 대충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대충 위치 아무 위치에나 이렇게 대충 그리세요. 그러면 이 그림이 들어와서 전체 현재 그림이 6개짜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6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요 악수하는 그림 1개만 필요하잖아요. 자, 요 그림을 다 넣으시고 나면 이제 그림을 잘라야 되는데 자, 그림을 자르는 기능을 할 때는 저 윗부분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림을 요 창을 조금 더 크게 넓힐게요. 그래서 그림을 선택을 하고 나면 이 위에 이렇게 그림이 선택이 된 부분이 열리고요. 그림이 맞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여기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르기를 클릭해 보면 요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는 요 주변이 이렇게 까만색 표시로 바뀌거든요. 이 그림을 사방, 그러니까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 네 군데서 다 잘라야 되죠. 이거를 따로따로 하면은 되게 여러 번에 잘라야 되니까 모서리에서 자르는 걸 하시면 2번에 자를 수 있어요. 여기 요 모서리 오른쪽 위쪽에 있는 모서리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기역의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눌러서 이렇게 쭉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 까만색 라인이 있는 자리까지 하얀색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제 여기 왼쪽 아래 모서리에서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셔야 되죠.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잘라진 거죠. 그리고 다 잘랐으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동하면은 안 되고요. 반드시 바깥쪽을 눌러서 이렇게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자르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셔야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선택이 돼요. 이제 이거를 이쪽에 갖다 놔야 되죠. 이 오른쪽 윗부분에. 지금 오른쪽 윗부분에 갖다 놨는데 이 그림을 제가 잠깐 그냥 이렇게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 글씨가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글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크게 했는데 글씨의 위치가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도형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 배치라고 하는 거.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만약에 글 뒤로 앞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글자의 위치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얘는 그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그림을 피해서 글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리 차지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같은 줄에는 글자가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울림 그러니까 그림이 없는 그 같은 줄에는 글자가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의 이제 크기는 40에 40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의 크기 결정하는 거 40에 이것도 40이라고 결정을 해 주시면 제가 더 늘려놨기 때문에 여백의 오른쪽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은 여백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여기 위쪽 라인을 맞춰야 되고요. 이제 문제를 볼게요. 문제에 보시면 이제 바깥쪽 여백을 바깥쪽 여백 맞추는데 왼쪽 여백이죠. 그림이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그림과
붙어 있는 이 글씨가 있는 위치가 왼쪽 부분이죠. 그래서 왼쪽에 2mm를 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두 번째 탭 여백 캡션이 있어요. 왼쪽을 2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떨어진 만큼 이 그림이 다시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백까지 주고 나서 얘를 다시 이렇게 여백 안쪽으로, 그러니까 요 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딱 맞춰지고요. 그러면 실제 그림까지 넣고 나면 여기에 성과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까지 얘와 똑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성과, 도제, 소개 이렇게 성과, 도제.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있는 부분은 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르네. 예전에는 이거를 맞추려고 되게 똑같이 문제와 똑같이 맞추려고 했었는데 이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놔둬도 감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글씨들 중에서 이게 너무나 많이 차이 나게 맞지 않으면 그러면 글씨를 어느 부분을 틀리게 썼는지, 써야 되는 글씨를 안 쓴 게 없는지, 빈칸을 잘못 띄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그림 넣는 부분까지는 끝난 거고요. 그럼 실제로 여기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이 부분. 이 라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부터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회차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을 하시고 이제 요거 다음 회차에서 이제 두 번째 있는 부분, 아랫부분 들어갈게요.